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바람곤용법 이상곤입니다. 드디어 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죠? 합격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요번에 일단 35회 중개사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총평해드리면요. 작년도의 34회 때 문제에 비해서는 다소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잖아요. 총 6가지 법을 시험 보게 되는데,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는 그 정비법하고 주택법 있죠. 게다가 농지법이 좀 어려웠어요. 두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요. 올해 시험도 분명히 상급 문제와 우리가 중급 문제와 하급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시험도 여지없이 상급 문제는 10개 정도. 너 누구냐? 그 본 적을 알 수 없는. 그렇죠. 문제가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얘기했죠. 저런 문제를 버리는 거라고. 저거 풀다간 산으로 갑니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급 문제 10개, 하급 문제 20개. 이게 요즘 지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급이 20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급만 다 맞춰도 50점인 거예요. 그리고 없는 번호 골라 찍어서 4개 건지면 60점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하급 문제에 대한 부분의 레벨들이 20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던 부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또 한 서너 개 정도는 또 뭐 미만 이상 이하초가 막 속여가지고 또 작업질한 거, 그런 문제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평소와 똑같이 우리가 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지만 작년보단 그래도 좀 어려웠다. 작년도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맨날 강조하던 거 정답수를 좀 내가 또 세봤거든요. 세봤더니 당연히 정답수 평령과 마찬가지로 몇 개? 1, 2, 3, 4, 5번이 7개에서 9개였어요. 1, 2, 3, 4, 5번. 정답 배분이. 그리고 이제 8개 중심이 중간값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죠.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없는 번호 골라서 하나로 찍어라. 7개에서 9개. 1, 2, 3, 4, 5번에 1번 7개, 2번 8개, 3번 8개, 4번 8개, 5번 9개,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수는 똑같이 7개에서 9개였다라는 것이죠. 그거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요? 문제를요. 간단하게 한 시간만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좀 하급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글 지문이 평소에 안 보던 게 나왔어요. 그렇죠? 1번 지문에 대한 것이 평소에 안 보던 지문이에요. 그리고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봐봐요. 성장관리 구역이라고 나오죠. 그럼 성장관리 계획구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 계획이 되어지겠죠. 성장관리 계획. 그 다음 자전거 전용 도로도 도로니까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라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강화하자. 뭐 하기 위해서?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번 물어보던 거. 그러면 나머지가 다 X이기 때문에 남은 거,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급으로 보고 싶지만 요거 안 보던 지문이 있어서 그냥 중급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2, 3, 4, 5 소고법을 쓰게 되면 남은 게 하나라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의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데요.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중급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42번. 요건 약간 좀 상급 문제예요. 처음부터 상급 문제가 탁 나와버렸네요. 이건 좀 상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일 때 뭐하죠? 설명으로서 틀린 거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법 제8조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통 국토계획법 얘기할 때 다른 법에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와 구역을 정한다고 한다면 국토계획법에 부합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에 의한 지역 등과 다른 법에 의한 지역 등이 서로 상충되어지게 되면 중복규제가 돼 토지를 아무렇게도 이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복규제 회피 규정으로 8조의 지정제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 뭐가 된다? 이상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일정하게 승인받거나 협의받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에 중복 규제를 회피해서 서로 비슷비슷한 어떤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나오는 조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물어봤던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라 한다면 이런 경우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뭐가 된다? 국장과 국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중복 규제 회피를 위해서. 그런데 답은 2번이거든요.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세팅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국장 승인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가지고 막 중복규제가 되어져.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은 도시의 상업지역인데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정한데 그럼 안 맞잖아요. 중복규제가 되어지고 이럴 때 승인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성격이 유사하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좀 상급 문제로 평소에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상급으로 분류하냐면 평소에 제가 수업하지 않던 거. 그게 상급 문제인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3번 문제 가보시면요. 국토계획 법령상 뭐라고 나와요? 도시군 계획이죠.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뭐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죠. 상위 계획이 앞서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봐주는 거지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봐주는 건 아니죠. 세 번째, 시장 군수가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수립한 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 승인할 수 있다? 헛소리예요. 규정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만든 질문 같아요. 4번, 주민은 공공청사,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뭐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본다면 일종의 학급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반 제한 사유.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 제한합니다. 그거. 그 다음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는 없다? 있다고요. 그렇죠. 함께 위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의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아주 레귤러한 학급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44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옳은 거 좀 배치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대한 부분이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하고 다음 날은 들어가지 않죠.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수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조정구역은 3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했죠.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국장이 관리계획 만들었는데 왜 시도가 만들어요? 국장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면은 시군이어도 대도시가 아니어도 뭐하죠? 시군이 직접 결정하죠. 일부에 대한 거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받아서 위반하여 결정한 관리계획 변경하려면 미리 국장과 협의해 줍니다. 그렇죠? 국장이 만든 위반하여 결정한 걸 시도가 변경한다면 당연히 국장과 협의해 줘야 되겠죠. 이것도 중급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네요. 정답은 내용에서 5번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면 45번 문제. 완전 학급 문제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번에 개정된 거 2월 6일 날 개정된 거 국토계획법 협복입에 대한 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중에서 협복특위라고 기억나십니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지정된 지역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해 주겠다. 협복특위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 답은 2번인 거죠. 완전 거저죠, 거저. 이거 틀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접시 한 장 보낸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죠? 정답은 2번이 되어집니다. 하급이죠. 46번. 도시계획설에 관련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하급 문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봅시다. 도시계획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었대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답니다. 실시계획 인가 등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어야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등 상당한 절차가 없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고요. 공동구 설치할 때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는 건 뭐죠? 기억나요? 학가심이라고. 하수도관, 가스관이라고 한다면 학가심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송수관은 심의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가 200만을 초과했다면 공동구 설치한다? 답이 쉬워서 완전 학급인 겁니다.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해줘야 한다. 됐습니까?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그 다음에 4번.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사완할 때 다음날 효력을 잃죠. 그래서 X. 다음날 빠졌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서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말씀 안 드렸는데 건물만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X가 되고 정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뭐 얼마든지 이건 맞출 수 있는 답이 쉬워서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답은 3번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 이건 중급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라면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난개발의 문제가 안 생길 테니까. 그다음 두 번째,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인 거죠. 이것도 정답은 솔직히 학급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맨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용에서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내 축소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이건 허가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통지하면 되죠. 신고하는 건 재해복구, 재난수습일 때 1개월 내 신고 고기만 나오는 거고요. 여긴 아니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다. 그러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협의 심의 기간은 뭐하러 했어요? 제외하고 15일.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허가를 제한한다. 제한을 연장한다. 연장할 땐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림책 41페이지 가운데 위에 매번 드린 말씀. 47번도 쉽죠. 답은 뭐다? 2번으로 볼 수 있고요. 48번.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서 옳은 거라고 나와요. 용도 지역.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학급 문제죠. 용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은 중복 안 돼. 기억나요?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 지역 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한다. 기지 산에 올라 산. 대입을 보고 제한할 수 있죠. 하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 부분에 대해선 상업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데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할 때 둘 이상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용도지역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매립지 용도 등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답은 5번이 되어지겠네요. 관리지역, 나는 애매한 땅이었죠. 그럼 어느 날 뭐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 매번 말하는 학급 문제. 요번에 국토계획법은 앞에 그 42번 빼고는요, 다 너무 쉬워요. 그렇죠? 다 평소에 보던 지문들이고요. 4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보시면요.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에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도정택 뭐하죠? 내용에서 도정택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공원 같은 것도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뭐 도곡록, 학교, 수합회고, 대학 제외였잖아요. 그렇죠? 도곡록의 공원이라고 한다면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겠죠.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자라고 한다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빼고 초과하는 것만 뭐하죠? 기존 연면적을 넘는 것만 부과상으로 하겠죠.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자체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봐줘서 정답은 3번.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신축된 건축법상에 뭐하죠? 시행령상 종교 집회장이라고 한다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평소 말씀 안 드렸는데 종교 집회장 같은 건 대부분 열애가 많이 돼요. 열애가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49번은 뭐 답은 워낙 쉬운데 한 중급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학급 문제들이고 도계법은 50번도 봐봐요. 완전 쉽죠.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아닌 게 뭐냐는 거잖아요.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고요. 이 보면은 굉장히 개발진흥지구 문제가 잘 나와요. 작년도에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물어보라는 건 안 물어보고. 5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요것도 학급 문제예요. 그렇죠? 틀린 거라고 나오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렇죠? 일단 봐봐요. 나머지 다 드린 말씀이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강화하는 거잖아요. 건폐 용적률을. 근데 실제 시행령에 가면 뭐라고 나온다? 용적률만 반토막 50% 강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이에요. 실제 강화 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 용적률을 반토막 내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된 지역은 지정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답은 4번. 용적률을 반토막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전 쉽네요. 52번. 이것도 쉬워요. 학급 문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이거 완전히 제가 그 동형모의고사 문제 냈던 거와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잡혀갈 뻔했죠? 뭐라고요? 보존 녹지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참 쉽고 제가 매번 마무리할 때 얘기했잖아요.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어려운 거 중요하지 않다. 오늘 봐봐요. 수부 문제는 항상 보던 거잖아요. 그럼 50점이잖아. 그렇죠? 완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을 너무 이상한 방법으로 어려운 걸 맞추고서 접근한다면 더 합격이 어려워져요. 쉬운 걸 정확하게 보는 게 여러분의 합격의 비법인 거예요. 그 점 기억하시고요. 개발법으로 갑시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거의 제가 매번 동형 모의고사 냈던 거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첫 번째, 옳은 거 구하는 문제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라는 걸 산정하는 경우 동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는 포함한다고 했어요. 1인이 2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뭐하죠?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수혜 관계업 소유자 1인으로 본다고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세 번째,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이 아니라 뭐다? 그냥 한 명으로 본다고 했죠. 또 1필지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한다. 그러면 한 명으로 보지만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면 각각으로 가야지.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기존의 소유자 동의서로 가야지만이 동의가 쉬워지겠죠. 제가 개발계획 동의 나올 때 뭘 기억하라? 어떻게 해야 동의가 쉬울까라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정답은 2번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중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항상 보던 거라 학급으로 봐도 무리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중으로 보고요. 54. 이것도 완전 쉬워요.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요?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으로 한정한다고. 전부한지.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일 때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완전 쉽죠. 답은 5번 학급 문제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학급이에요. 사실은 제가 학급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학급인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요.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토지 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잖아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2분의 1 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고 2분의 1.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민간의 시행자가 발행하려면 보증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공공의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보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다. 공공기관이. 그러면 그 발행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죠. 그럼 뭐가 될까요? 보증은 토주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약간 응용스러운 지문이지만 원칙 지문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솔직히 저는 학급으로 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이 또 응용을 못했으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중급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LH 같은 토지주택공사의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증 같은 건 필요 없다.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56번.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환지에서 매번 드렸던 내용들이고 제가 이것도 평소에 말씀을 안 드리다가 동용모의고사 제가 마지막에 가서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에 임대료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됐다. 이런 경우일 때 뭐 계약의 해지, 뭐 임대료 증감 청구 이런 것들을 언제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동영 3회차인가 4회차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죠? 6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건 환지가 처분됐건 임대료 증감 청구 및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은 60일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어주는 부분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 쏘쏘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별로 중요한 질문도 아니고요. 정답은 4번이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중급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서 57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 이 문제도 사실은 쉽긴 한데 평소에 보던 답이 아니어서 중급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내용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봐봐. 첫 번째 보시면요. 조합을 설립한다. 그럼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요? 7명. 그죠? 그 다음 조합 설립에 인가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 지정권자에게 신고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청산 관련된 건 없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이런 경우 등이 보통 경매 신고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X가 되어지고 뭐 3번은 길어서 있다 하고요. 4번 조합은 조합 총회 권한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여기는 둘 수 있거든요.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 형성권을 받으면 그날부터 임원 자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그렇죠. 그러면 소거법을 활용했더니 아는 지문 다 나왔고 남는 거 하나니 답은 3번이에요.
이게 평소에 보던 지문은 아닌데 나머지 지문이 쉬워서 속어법으로 하나 남겨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읽어볼까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의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을 승계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디 있는 주문이냐면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조문 기억나세요? 그거의 단서예요. 평소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어요. 별도 의결권을 안 주니까. 그래서 다른 의결권을 매매하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별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계조문 단서를 만든 거죠. 원칙은 뭔데? 보유토지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지만 그게 단서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1, 2, 4, 5번은 워낙에 쉬운 거라서 속어법으로 3번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58번. 요것도 항상 하던 말이잖아요. 시행방법 변경인 거죠.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방식의 변경. 이것도 완전 학급이에요.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행 방법 바꾸는 거는 수용하던 거에서 혼용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전부 환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근데 개발 이익을 소유자가 먹는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거꾸로 수용당한다고 한다면 난리 나죠. 그래서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허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또 누구라고 나왔고 시행자는 누구? 국가라고 이미 줬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수용 사용해서 전부 환지 가능하죠. 그 다음 수용해서 뭘로 혼용 파란색 내려오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혼용해서 뭐가 된다? 전부 환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지만 전부 환지를 혼용으로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거는 항상 보던 학급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에서 59번. 이것도 완전 학급이에요. 정비법에서 소유자 정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럴 때 재건축이면 공동주택이라 뭐하죠? 지상권자 같은 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소유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재건축은 뭐예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를 우린 뭐라고 한다? 소유자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한다면 이건 뭐다? 내용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학급이죠. 정답은 5번이 되어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 요건 좀 상급이죠. 평소에 안 보던 지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주택과 그 주택 규모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고요. 이게 법제 10조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아마 맞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계획 이방권자 관련된 부분에서 주택의 수급 안정,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하는 걸 위해 가지고 다음에 언급되어지는데요. 일단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거에 전체 대수의 얼마? 90% 이하로 정하는 범위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등등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전체 연면적의 뭐다? 100분의 30 이하라고 해서 내용에 본다라고 한다면 90, 30이 되어져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나머지 문제 맞췄으면은 마지막에 정답 없는 거 골라서 한 지문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려운 상급, 평소에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 학급 문제입니다. 됐죠? 일단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거라고 나오는데 다 맞는 얘기고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재건축 관리 처분은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일 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뭐다? 오피스텔 특례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져서 이것도 학급 문제가 되어지겠죠. 다음 문제 62번. 조합 설립, 정비법상 조합 설립의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뭐 사실은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학급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봐봐요.
재개발 조합인데요. 재개발 조합이죠. 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제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 시청을 3년 내에 하지 않는다면 시군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거라서 정답은 1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한다면 4분의 3, 그쵸? 에다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얼마이면 20인 미만이면. 그리고 조합은 재개발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도 소유자의 그 내용을 통제하지 아니한다? 통제하겠죠. 그렇죠?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 다음에 5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의 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소유자 제공해줘야 한다. 조합 설립의 인가 후가 아니고요. 우리가 동의받기 전에. 뭐라고요? 동의받기 전에. 됐습니까? 추정분담금을 등등 제공해 줍니다. 근데 뭐 정답이 1번이 워낙 쉬워가지고, 그렇죠? 중급 같은 학급?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62번입니다. 3번입니다. 요건 상급이에요. 평소에 안 배웠던 겁니다. 한 번 좀 개정됐던 건데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관련된 부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심의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통합심의가 들어온 조문이 있는데 좀 상급 문제로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관법에 따른 경관의 심의는 통합심의상이 맞습니다. 두 번째,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그냥 국어적으로 맞는 말 아닌가요?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지. 그러면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은 상급인데 국어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지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세 번째,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조정,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간단하니까. 그리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통합심의에 대한 해설 내용들이고 국어적으로 본다면 2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상급이라고 합니다만 안 배워서 상급인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 64번.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급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 분양 시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 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소유자를 모두 고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분양시청하지 않을래, 제외됐어, 너무 작아서 등등일 때 이런 자는 돈 주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내용을 본 건데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간 내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보다 제외된 거, 너무 작아서.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가 아니라 분양 신청 종료 전에, 그렇죠, 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가 되어지겠죠. 아마 여러분 디귿번 때문에 조금 뭐다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됐다면 끝난 거고 그 전에 뭐가 된다? 처리하는 경우일 때가 우리가 이렇게 보상해주고 내보내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기역 니은의 2번 정답이 되어지겠죠. 라고 내용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다 한다면 다음 거 보시면 되고요. 65번. 완전 학급이죠. 주택법 문제. 요번에 문제가 웃겨요. 쉬운 건 정말 쉽고요. 어려운 건 정말 개 어려워요. 이런 말씀 안 되나? 뭐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아주 학급 기간시설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단지 기능을 더하기 위한. 그렇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이고요. 연결된 거라면 간선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니까 정답은 4번인 거죠. 완전 쉬워요. 됐고요. 66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상급 문제예요. 평소에 말하지 않던 거가 좀 나와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렇죠.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와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행규칙 13조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주택법을 시행규칙까지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어쨌건 답은 1번. 틀린 거 고르는 거라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마시고 67번으로 갑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말하지 않아도 알죠? 완전 학급. 틀린 사람들 정말 심각한 사람들 알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봐봐. 첫 번째 수직 증축이다. 그러면 15층 이하면 3개 층까지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뭐 하도 봐서 뭐 이런 거를 문제를 냈나? 67번 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15층 3개 층 14층 2개 층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죠. 아마 여기 다음 페이지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좀 지문이 어려웠어요. 지금 68, 69, 70, 71은 다 상급 문제예요, 지금요. 그렇죠? 평소에 별로 배우지 않았던. 하지만 68번은 제가 상급으로 분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답이 쉬워서요. 답이 쉬워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제한 부분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 분쟁 생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에요. 옳은 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100%입니다. 고용자가 건설하지 않는 거라면 75%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이기 때문에 뭐하죠? 국민주택 규모로 100% 건설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법제 46조 1항이에요. 세 번째,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무슨 헛소리야 이게. 그렇죠? 그런 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장수명 주택의 인증 기준이다. 그렇죠?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공급규칙에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국토교통부령이 있어요. 올해 수명이 긴 주택에 대한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요. 그리고 바닥 충격 성능 등급의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판매 시공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아우 치사해. 그렇죠? 이건 배우지도 않은 지문이고 그냥 국어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어쨌건 이건 1번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상급으로 분류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쉬우니까. 그렇죠? 왜게? 답은 1번. 69번. 사전 방문 완전 상급이죠.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있나? 틀린 것은. 그렇죠. 사전 방문 관련된 건 우리가 법제 48조에 대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전 방문에 대한 부분 48조 2에 나오는 지문인데 이게 왜 들어온 거냐면은 입주하고 났더니 엄청나게 하자가 있어가지고 불만을 하시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고치려면 또 오래 걸리고 입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 방문에서 하자 같은 걸 미리미리 보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답에 대한 부분은 일단 2번인데요.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이에요. 60일이 아니라 2일 이상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사전 방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또 한동안 또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하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온 지문이라서 옛날에 올해 관리사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깊어요. 우리가 뭐 주택관리사도 아니고 상급으로서 모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70번. 입주자 저축. 이건 그냥 상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거의 문제 수준이 이거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물어보는 거 정도의 내용이라 보여주는데 이게 말은 제가 상급으로 분류했어. 안 배운 거니까. 근데 내용 좀 봐볼래요?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업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산당이에요? 왜 그래요? 무슨 빠쇼예요? 말도 안 되죠. 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요구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마음대로 무슨 뭐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가 보다요. 1번 답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71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참, 이것도 정말 35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그 공급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거래요. 그래서 주택의 공급, 견본주택 건축 기준, 입자 자격 제한 같은 걸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공급 규칙에 분양가격 산정 방식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 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 규칙을 준용한다고 나와요. 뭐라고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 규칙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기역, 디귿, 리을이어서 내용에서 정답은 3번이구나. 상권 문제 안 배웠던 거니까.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건축법 문제가 나오는데요. 건축법은 좀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수선 관련돼서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오죠. 우리 어떻게 했죠? 보내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기억나요? 증설의 차야 대수선이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를 수선 변경한다고 나오는데 2개면 대수선이 아니죠. 3개 이상은 돼야죠.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완전 합급. 그렇죠? 78번에 대한 3번에 대한 부분도 완전 합급. 요번에는요. 조경 문제와 공개 공지 문제가 73, 74에 나란히 문제가 나왔어요. 완전 쉽죠. 정답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다, 아닌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류시설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용을 안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거와 상업적이라고 한다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1500 미만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용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인 거니까 정답은 내용에서 5번이 되어지겠죠. 항상 나올 때 공장 아니면 예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정답에 대한 부분 5번이라고 하급 문제 볼 수 있겠고요. 74번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공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나오는 학급 문제.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서는 공개 공지 등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 뭐 1준위, 상준위,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중공업 지역과 요 내용 1번이 기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공개 공지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긴 의자, 조경시설 등의 내용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소규모 휴게 휴식을 만드는 게 공개 공지니까. 그래서 뭐가 되죠? 정답은 3번. 네 번째, 공개 공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하죠? 연간 60일 이내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기억나요? 눈물의 고별전, 마트 뒤에 있는 판매시설 뒤에 있는 김창숙 부티크 80% 세일 이런 거. 그렇죠? 그거 60일이고요. 울타리 담장 등 시설의 설치, 출입구 폐쇄 등 통하여 공개 공지 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 이런 제한 없어요. 소설이에요. 요번에 문제들이 소설이 은근히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다음 문제 75번. 안전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요건 제가 좀 상급으로 분류하긴 했는데요. 요것도 상 같은 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주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뭐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의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초고층인데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체 없이. 그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건축 허가 이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허가 내주기 전에 하는 거라서, 그렇죠? 안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시기가 틀린 거죠. 대상은 맞았는데 시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결과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기관은. 그런데 연장할 수 있고요. 연장에 대한 부분이 며칠이다? 20일 내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평소에 드리지 않던 부분이죠, 말씀을. 그래서 제가 상급으로 분리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 건축법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건축위원회 심의여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고 했는데요. 일간신문이 아니라 지자체에 공보. 됐고요. 정답은 5번. 이게 과거에 한번 평가가 나왔던 문제였었어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받은 것으로 봐줘요. 옛날에 평가상 문제에서는 해당 항목이 아니라 모든 거를 받은 걸로 봐준다고 했었거든요. 틀린 지문이었죠. 지금은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걸로 봐주는 거니까 맞는 지문인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기출문제 풀 때, 다른 평가상 문제 풀 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고 약간 중 같은 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요. 정답은 5번. 다음 거 16번. 요거는 완전 하죠. 건축 허가 제한 내용에서 옳은 거죠. 일단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제한할 수는 없다? 제한할 수 있죠. 두 번째, 시군구장이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하는 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견 청취 심의인데 시군구장은 허가 제한권이 없고요. 이건 특광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범위 내에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고요. 4번,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장은 제한 목적, 뭐하죠? 기간 등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한에 대한 공고는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면 즉시 국장에 보고하는데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 지나치다고 인정된다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죠. 매번 풀어보던 학급 문제입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답은 3번. 답이 얼마나 쉬워요. 그죠? 17번. 요것도 평소에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라 상급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참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층간바닥 소음이나 여러 가지 낼 게 있는데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정답에 대한 부분은 4번입니다. 마감 재료 방화 방지를 위한 실내 공기질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부의 마감 재료는 방화의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가 된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같은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상급이지만 그런가 보다. 의미 없어요. 답은 4번. 78번. 이건 하급이죠. 내진 능력 공개. 작년도에 우리가요, 뭐가 나왔죠? 구조 안전 확인 건물이 나왔잖아요. 요 내용은 내진 능력 공개 건물과 이제 같다고 했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13m, 9m, 10m 용도 규모 고려한 중요도 높은 건물인데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근데 웃기는 거 봐요. 문화체육관광부령이래요. 야, 환장한다. 뭐 이런 걸 내나? 이거 국토교통부령이죠. 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냅니다. 작년도에 이걸 속였다 보니까 또 속일 수가 없어서 이걸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답은 5번이죠. 이건 센스만 있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이겠죠. 농지법. 올해는 농지법이 좀 어려웠어요. 두 문제 다 맞추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농지법 2개가 다 상이에요, 이번에. 그렇죠? 아주 별일이 다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에 대한 신고라고 나오죠. 제가 매번 얘기하죠. 일사용은 원상 회복이 약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신고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신고하는 거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썰매장이라든가 지역 축제장 같은 거 맨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매설한다, 현장 사업 설치한다. 원래는 이게 허가사항인데 허가사항에 불구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특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라고 한다. 이거는 신고사항에 특례가 없어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다. 상급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문제는 또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동영 때 한번 마지막에 사회 때 설명한 내용인데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다.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지문 자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봐봐요. 농지법에서 용어 정의에서 농지의 정의가 나올 때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뭐하죠? 농지로 본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일정 규모가 이하인 경우일 때 농지로 보는 거지, 그게 넘어가 버리면 농지로 안 보거든요. 그럴 때는 쓰려면 전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봐봐. 일단 면적이 33제곱미터에 대한 미만의 33제곱미터인 농막이래요. 농막이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20 이하여야 됩니다. 농막이. 그렇죠? 그럼 뭐예요? 33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이면 농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33제곱 농막을 지려면 농지를 전용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농지 전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업번은 뭐가 되죠? 농지의 전용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보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간이 저온 저장고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건 33 이하. 그 다음에 간이 액배 저장조라는 것도 200톤 이하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33이고 200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니은 디귿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농지인 거예요. 소규모 이하니까. 그럼 농지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런 규모의 용도로 쓴다면 전용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니은 디귿의 4번 정답입니다. 이거 다른 회사 정답 보니까 답 1번도 잘못 내신 경우 있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1번은 뭐가 된다? 이거는 농지로 뭐하죠? 보지 않잖아요. 농막은 20 이하일 때가 농지인데, 이런 경우일 때 농지로 보지 않으니까 이건 뭐다? 농 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33으로 농막을 쓰려면. 하지만 니은 디귿은 뭐다? 원래 농지로 보는 거니까 농지 전용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농지법이 어려웠던 35회 시험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더 해야 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안 되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렇죠? 더 많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공부하면 또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올해는 기회가 안 났을 뿐인 것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공인중개사가 되시기를 진심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요.